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질병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질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좀 더 건강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여름에는 땀을 잘 안 흘리는 분도 좀 흘릴 수 있는 건강하기도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또 위생상으로 또 음식에 날파리가 꼬여서 건강이 나빠지기도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건강을 신경 쓰기가 좋은 계절일 수가 있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라는 과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음식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지를 좀 더 이해를 하면, 이 집이 우리가 세포라고 가정했을 때 세포에서 어떻게 찌꺼기가 발생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겠죠. 우리 집에 있던 먹다 남은 음식이 쓰레기통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물이 약간 흥건하고 거기 위에 비닐봉지가 몇 겹겹이 쌓여있다면 공기가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운 여름날 따뜻한 온도로 인해서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박테리아가 살기 좋은 상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안쪽에서 날파리, 애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주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이 부패가 되고 곰팡이가 음식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라든지 고양이를 키운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고양이나 개가 토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똥을 싼다고 하면 어디서 토를 하고 똥을 쌀까요? 가만히 지켜보면 제일 쓰지 않은 곳에, 제일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는 곳, 제일 움직임이 적은 조용한 곳에 토라든지 자기 분변을 내어놓게 됩니다. 즉 사람의 인기척이 별로 닿지 않는 곳을 이미 동물은 감지하고 있고 그곳에 제일 찌꺼기를 내보낸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도 무언가를 숨긴다면 가장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무엇을 숨기죠. 그리고 쓰레기를 혹시라도 길거리를 가다가 버린다 하더라도 제일 인기척이 없는 드문 곳,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 대량의 쓰레기를 버릴 때 무인도나 살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겠죠. 이런 자연의 법칙처럼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가장 쓰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이 사람도, 동물도, 우리 자연도 모두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세포에서도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가장 이 조직을 쓰지 않는 곳이 쓰레기가 모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의 세포 중에서 가장 쓰지 않는 곳에 찌꺼기가 모이는 것이 그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이 어떻게 찌꺼기가 모이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먹은 음식 중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을 쓰레기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어떤 물건을 택배로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기가 필요한 거, 장난감이라든지 백이라든지 아니면 구두라든지 이런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잘 쓰이죠. 그렇지만 택배 회사에서 갑자기 쓰지도 않은 쇠덩이를 준다든지 고철 같은 걸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쓰레기로 간주를 합니다. 결국 이 쓰레기라는 것은 잘 쓰이냐 쓰이지 않느냐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쓰여서 분해가 되냐 분해가 되지 않느냐로 쓰레기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으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치아로 씹고 그 다음 식도로 통해서 위에서 주물럭거려서 반죽을 하고, 그리고 십이지장에서 소화액을 뿜어서 화학적으로 다 녹여가지고 음식에 있던 에너지, 영양분들이 피로 가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이 음식이 분해를 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는 보미가 생깁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분해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손을 대서 합성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공 첨가제, 식품 첨가제 이런 것들은 인간이 분해된 것을 특별한 어떤 화학 물질을 통해서 합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마치 세포가 집이라면 세포에 들어가는 그 물질이, 분해가 되지 않은 물질이 있으면 쓰레기로 취급하는 거와 매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에서 간을 통해서 쓰레기인지를 알고 바로 땀이나 아니면 소변으로 림프를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너무 작은 미세 입자의 분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럼 세포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세포까지 들어가서 세포라는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쓸데가 없더라. 결국 그래 해서 쓰레기가 또 세포를 통해서 림프를 통해서 우리 몸에 땀이나 소변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먹었던 음식에서 큰 찌꺼기들은 대변으로 빠지지만 안에 있는 그 물로 인해서 오염된 것들은 땀이나 소변으로 다시 배출이 되게 돼 있는,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질병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찌꺼기는 들어오고 가공 음식은 들어오고 맛있는 커피, 그리고 샌드위치, 피자, 고기에 있는 소스, 동물을 키웠을 때 동물이 먹었던 화학사료 등 갖가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음식에 있는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서는 세포까지 다 하더라도 다시 땀이나 소변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걸 계속 땀으로 내뱉지 않고 소변만 보내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몸에 장에도 쌓이고 호흡기에도 쌓이고 피부에도 쌓이고 생식기에도 쌓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쌓이느냐? 왜 나는 생식기에 쌓이고, 왜 나는 유방에 쌓이고, 왜 나는 피부에 쌓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장 쓰지 않는 곳, 땀을 많이 내지 않는다면 피부로 쓰레기들이 숨어가고, 유방으로 애기한테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주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 그럼 유방에 쓰레기가 모이는 것이고, 가공식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장에 찌꺼기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 담배를 핀다든지 매연 공장에 산다. 그래서 폐포에 있는 폐포막에 찌꺼기가 쌓인다. 그러면은 호흡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숨을 좀 얕게 쉬고 깊은 호흡을 잘 하지 않고 집에 페인트를 새로 칠했다든지 아니면 옷감을 새로 입었다든지 이런 포로 계속 또 화학물질이 들어간다. 그러면 호흡기가 약해지기가 좀 더 쉬워지죠. 그리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나 통해서 유전으로 물려받게 되면 그 유전적으로 엄마가 자궁이 약하다 그러면 나도 자궁의 혈류가 작고, 아빠가 탈모가 있다 그러면은 두피의 혈류가 나는 작게 태어나기 때문에 좀 더 환경적으로 취약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림프에 찌꺼기가 쌓는 것이 림프 오염이 되고 결국 정체가 돼서 림프염이 되고, 그 림프염이 결과적으로는 비염이라든지 질염이라든지 소화기의 장염이라든지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심해지면 림프염에서 조직염이 되고 조직 전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쪽에 궤양이나 괴사가 생기면 그때부터 암이 들어오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이만큼만 보면 림프가 오염됐다, 이만큼만 보면 림프 염증이다, 이만큼만 보면 만성 염증이다, 여기만 보면 암이다라고 인위적으로 나누은 거지, 실제 흐름은 점점 림프 오염이 염증으로 돼서 조직 염증으로 돼서 암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끊느냐의 문제인 거지, 실제는 전체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 용어도 이런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이해하기 쉽게 구분을 한 것 뿐이지, 실제는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은,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분명 피에는 염증이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피부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 이런 것이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이 림프염이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것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매치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질병의 과정은 결국은 질병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 몸에 받아들이는 안 되는 독소 같은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빠지지 못하고 점점점 정체되어서 많아짐으로써 결국 질병이 커지고 그것이 암으로 되는, 결국 암세포가 쓰레기 세포, 결국 세포가 정상 에너지를 먹지 못하고 쓰레기 에너지를 먹어서 점점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아졌으면 암세포가 되었을까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은 결국은 쓰레기를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분해하지 않은 물질을 들어오게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개발한, 이 기업에서 개발한, 그리고 비닐봉지에 쌓여져 있는, 편의점에서 팩으로 쌓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멀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결국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좋다. 물 하나도 깨끗한 끓여서 수돗물을 마셔야 되는 건데 정수기에 미네랄도 하나도 없는 것을 마치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스스로는 오히려 영양가 없는 물을 계속 마시고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환경 호르몬이 있는 물을 마셔서 몸을 더 질병을 악화를 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찌꺼기를 먹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해되기 쉬운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가장 분해되기 쉬운 음식이 뭘까요? 이 식물입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그리고 현미 이런 것들에 의한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지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기 쉽다. 물론 농약을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농약에서도 또 자유로운 그런 식물을 먹어야 될 거고, 그것을 기업에서 납품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텃밭을 또 가꾸는 방식도 있겠죠. 또한 혹시라도 이제까지 먹었던 찌꺼기들이 있다 그럼 배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소변으로만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땀으로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땀으로 배출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마침 지금 여름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내기가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해서 최대한 찌꺼기를 많이 내는 게 좋다. 우리가 아무래도 좀 퉁퉁하신 분들이 땀을 잘 냅니다. 그 이유는 지방이란 겹겹이 쌓여있는 기름층 때문에 훨씬 더 안에서 열이 더 막혀 있어서 땀을 잘 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찌꺼기가 지방에 모여 있어서 지방이 많을수록 찌꺼기를 또 땀으로 내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내는 사람들은 땀을 계속 잘 내는 것이 건강에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일부러 땀을 내도록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야지 건강해지기가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싸우는 시간은 언제냐? 질병과 싸우는 시간은 밤 시간입니다. 조용할 때 질병과 싸우고 균과 싸워서 우리 몸을 재생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많이 움직일 때는 이 움직이는 에너지 때문에 질병과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뭐가 났다, 아니면 피부에 뭐가 났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모발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이 재생되는 시간은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 그게 햇빛이 없는 밤 시간에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이 전체적으로 깊은 잠을 유도를 해서 몸이 안 움직이도록 한 다음에 각종 무기가 되어서 살균력을 가져서 균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안 움직이는 이 몸을 애 몸에다가 성장을 시켜서 재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많이 몸을 움직이고 설친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낮에 많이 몸을 설쳐야지 밤에 몸을 자꾸만 움직인다면은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자연의 법칙대로 일찍 자고 깊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깨끗한 채식을 하고 그리고 많이 움직여서 땀을 내게 되면 자연히 질병은 우리 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개념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